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서로 다른 두 가지 개정안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전부 개정안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도 아니고 전부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소개해 주실 텐데 그에 앞서서 좀 개념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이 있어서 네. 알려주십사 하는데요. 학교 안전공제회 역할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학교 안전공제기금 어떤 것인지 설명을 네.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이제 학교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에 네. 대해서 학교 안전 공제에는 인적 보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교육시설 재난 공제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물적 보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그 학교 안에서 예.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다 다치거나 또는 등하굣길에 다치거나 네. 또는 이제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예. 이게 인적 보상인 이 학교 안전공제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 재난이라든가 시설 그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한 네네. 그런 어떤 보상을 이 교육시설 재난 공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유사한 업무입니다. 결국은 이제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두 조직이 지금 나뉘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학교 안전 공제에는 그 관련법이 아까 말씀하신 이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보상법이라는 게 법률적 근거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은 감사원이 중앙과 시도로 지금 이 기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자인 이 교육시설 재난 공제 같은 경우는 민법상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민법상의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50년 넘게 이 국가의 예산을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순이 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인력이 또는 그 조직의 규모가 좀 영세하다든가 또 중복된 유사한 그런 업무를 좀 보고 있는다든가 네. 또 예방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 기관의 어떤 그런 그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자. 그리고 또 사후 보상에 머물고 있는 기능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전 예방 기능까지 좀 더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학교 안전과 관련된 질적 수준을 좀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두 공제를 이제 통합을 해서 학교 안전공단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학교안전공단 설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예산과 그리고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업이야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인력을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서 매뉴얼 개발 또 사전 안전 교육에 대한 그 예방 교육 이런 걸 이제 하는 거고요. 예산 부분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학교 안전 공제 사고 예방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교육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재난안전에 쓰이냐면은 거의 7% 정도, 1년에 자리 한 100억 정도가 그 용도에 맡겨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특별교부금을 일부를 이 학교 안전 기금으로 마련해서 지금 두 공제가 갖고 있는 잉여금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교육부의 특교와 그리고 이 두 공제의 잉여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별도의 국고 지원 없이 공단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압축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간의 정리를 좀 하자면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학교안전공제회 그리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두 공제회가 중복되는 일들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뭔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부분을 좀 개선하자. 기본 취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가 아주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뭐 강조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뭐 모자람이 없죠. 네. 뭐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 제가 봤더니 안전사고가 이런 상황에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이후에도 1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7, 80년대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노후화가 보통 40년 이제 지나면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네. 이 학교 시설 노량으로 인해서 이 재난 위험 시설로 판정난 학교들이 올해만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50여 개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교육 시설이 이렇게 이제 노후화된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수업이 체험형, 현장형 그리고 뭐 참여형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안전사고의 가능성들이 수업의 방식이나 또 교육 활동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한다면 이런 학교 안전, 학생 안전에 대한 그 대책은 보다 근본적으로 질적인 어떤 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조직화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일부도 아니고 전부 개정안을 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아마 그동안 낸 법안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네. 여러 가지 검토와 숙독과 네. 보완을 거쳐서 예. 자문을 구해서 낸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하긴 아이들이 밀집된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과 같은 이제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졌을 때 학교 안전 공제회 보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기존의 보상 체계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주변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보상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는 단순 치료비, 그러니까 즉 뭐 한 보통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의 네. 그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요양 급여가 있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보상으로 인해서 뭐 평생 후유증을 겪을 경우, 네. 그래서 이후에 노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고려한 그런 보상금, 그러니까 장애 급여가 있습니다. 네, 이 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네. 약 8만 건에 대해서 325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 5년 전에 비교해 보면은 한 50%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아, 그만큼 세상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급여 종류별로 봤더니 네, 아까 네. 말씀드린 요양급여, 예. 이 간단하게 뭐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뭐 수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게 되는 네네. 이 요양급여가 아닌 장애급여가 이제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좀 확인할 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공제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 실제 학교안전공제가 제출한 자료를 좀 봤더니 작년 한 해만요 101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네. 이 학교 담장안까지 소위 보험 사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달리 아, 얘기하면은 네. 이제 일부 손해 사정사들이 예. 이 다친 아이들의 학부모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청구 절차를 좀 대행해 준다고 하면서 결국 병원하고 서로 짜고 아. 장애 등급을 이렇게 높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네. 그냥 보통 일반 요양급여 정도 받을 걸 가지고 장애 이 급여를 한정을 받도록 받아내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불법 알선을 하면서 수수료를 10% 받아내는. 아우, 세상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강하게 좀 지적을 했고 네.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더니 지금 현재 이 국민 혈세가 이렇게 이제 보험 사기에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교육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이제 일각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하시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안전 공제회 그리고 교육시설 재난 공제 두 기관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또 반발이나 또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이견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를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그 두 기관의 좀 입장을 제가 듣기 위해서 네네. 이미 국회에서 두 번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셨군요. 예. 아쉬운 것은 이 두 공제 모두 각자 자기 조직 논리만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이 문제의 가장 우선적 원칙은 과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 네. 학교 시설 이것을 보장할 거냐 이 원칙 외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고요. 이 이제 공단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중복 유사 업무를 제거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통의 사후적 보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사전에 어떤 시설물 진단부터 또 예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전 예방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가를 아무래도 대거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업무의 전문성을 네.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이 의원님께서 지난 7월에 대한민국 국회 사상 최초로 이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어갈 동물복지국회 포럼을 창립하셨어요. 네. 네, 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신데 이 포럼 창립 취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 또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난 이제 7월 6일에 네. 여야 국회의원 39분이 참여하는 그런 동물복지국회 포럼을 창립을 했습니다. 네.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또 뭐 소위 고독, 사회적 네.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가구의 한 18%, 네. 360만 가구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한 2020년경에는 약 6조 정도로 시장이 커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들도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얼마나 이 동물 문제와 관련해서 뉴스로 다루거나 아니면 관련된 이 연예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1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국회가 입법적으로 이런 것을 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개별 의원들의 활동 말고는 실제 이게 좀 이렇게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늘 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입법이나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여당 의원들께 또 우리 동료 야당 의원들께 제안을 해서 네네. 창립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좀 더 알차게 좀 챙겨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는 크게 증가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을 텐데도 거기에 못 따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네. 입법 활동에 있어서 최근에 은수미 의원께서 오셨는데 저희 프로에 그 동물 카페 네. 법안 얘기도 해주셨었거든요. 그 두드러지게 드러난 문제점들로 파악하신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늘어나는 반려동물 또는 반려의 인구, 반려인에 비해서 인식이나 제도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작년도 이 정부 조사에 봤더니 이 대한민국 이제 5천만 인구 중에서 1,000만 명 정도, 5명 중에 1명이 이제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산업 성장세도 대단히 가파르게 지금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산업 성장이나 또 인구 수에 비해서 대개 지금 이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을 하면서 어디든지 구매하고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그 잘못된 인식 이런 게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유기된 반려동물을 봤더니 최근 5년간 37만 마리입니다. 아이고. 예, 엄청납니다. 그 중에 25%가 안락사됐고 또 21%가 자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늘 보면은 동물 학대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워낙 뭐 많은 이제 범죄로 취급을 하면서 매스컴을 네.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웃들끼리 또 동물 문제로 분쟁도 많이 맞습니다. 생기고 있고 최근에 사람까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발의하신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지금 이제 제가 발의한 그 법안의 핵심 요지는 현재 이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등록제로 좀 변경해서 이 동물 생산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좀 강화하자 이런 네. 취지입니다. 원래 이제 현행법에 보면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의 그 업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이 죽었을 때 장묘, 장묘. 그다음에 판매, 판매. 그리고 수입, 네. 예, 그리고 이 생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생산업만 지금 신고제고 나머지는 다 등록제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원래는 등록제였는데 이게 워낙 이제 미등록된 생산업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신고제로 지난번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정부가 바꿨습니다만은 네네. 실제 신고제로 전환됐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그 실태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런. 예,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지금 맞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동물 생산업체들이 난립해가지고요. 정말 비위생적이고 무분별하게 네. 이렇게 생산 번식시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이제 등록제로 좀 다시 전환해서 정말 적정 수의 네.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 동물 보호나 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 동물복지 국회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5일에 국내 이제 대표적인 동물보호 단체들과 네. 우리 그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좀 열었습니다. 네.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입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이 동물 보호 복지를 위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특히 현행 이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좀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들이 좀 많이 제출되어 아하, 있고요. 네네. 또 동물 학대 행위와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또 그 권한을 제한하는 예. 그런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네. 이제 법안 통과를 우선적으로 이번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네. 하자해서 지금 이제 법안을 좀 저희가 챙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뒷받침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동물보호센터의 백신 지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이 정부의 이 동물보호 복지를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농식품부에 보면요 방역관리과에서 사무관 한 명하고 주무관 한 명, 딱 두 사람이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다른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게 터지면 아무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담 부서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입법들,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전담 부서 설치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우선 요구를 하면서 오늘도 제가 막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또는 환경노동위원회 그 위원장들 그리고 여야 간사들에게 이 법안과 예산 처리를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는 시민단체 또 활동하고도 또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9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입법 발의하신 내용 가운데 좀 더 주력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 네. 모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교육 문제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제가 발의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혁신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좀 그 자료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 이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 혁신을 통해 가지고 교육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어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좀 제공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과 네, 함께 지역에서 주민들 학부모를 모시고 공동 토론회도 좀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혁신 교육 지구를 한번 좀 도입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좀 만드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좀 챙겨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또 지역 현안 새로운 입법 계획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아무래도 지역 현안으로서는 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정말 현재의 법으로는 위반이 분명한데 네. 이게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아. 고속도로가 초등학교를 25m 옆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이제 현재의 학교보건법이나 또는 이 환경부의 완충 녹지지대 지침에는 위배되는데 그게 그 이후에 이 고속도로가 지어졌다는 이유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대단히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아이들의 학습권,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육부, 교육청, 네. 또 SH 공사 등 관계기관을 지금 꾸준히 만나고 있고 네. 예, 관련된 법 개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늘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